외신 브리핑 화요일 순서입니다. 벨기에 지금 브뤼셀에서 그리스 관련 협상이 열리고 있는데 현지 시간으로 지금 밤 11시 7분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새벽 한 2시까지 회의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나라 개장 전에 잘하면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과연 그리스 긴급 자금 수혈에 대한 협상이 이번에 정말 도장을 찍을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외신 브리핑 지금 하든 아니면 이따가 출발 증시 특급의 제 코너에서도 만약에 결과가 중간에 나오면은 바로 속보로 전해드리기로 하죠. 자, 미국 소식으로 오늘 외신 브리핑을 출발합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잘 보내고 이제 일상으로 복귀한 미국 사람들. 이번에 대목을 맞이한 유통업체들은 지난 이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결과에 합격점을 받았다고 보여지고요. 다음 관문인 사이버 먼데이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임지 컬럼을 보시겠습니다. 뭐든지 이 경쟁이 심화되면은 좀 일장일단이 다 있죠.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기회가 많아진다는 이 장점이 있겠지만 또 반대로 과다 경쟁의 이 뒤에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동전의 양면격이 되겠는데요. 올해 미국의 유통업체들은요, 이르면 9월부터 연말 쇼핑 시즌 이 행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 기념으로 가족들에게 원하는 것을 선물하는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이 이후 일터에 처음 복귀한 월요일 직장인들이 주말 동안에 못 산 물건을 다시 구입한다는 사이버 먼데이까지 모두 이번에는 조기에 불이 붙었다는 점이 뭐 과다 경쟁을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그만큼 유통업체들의 그런 뭐랄까요, 매출 감소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고나 할까요?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근데 이를 두고 너무 일찍부터 유통업체들이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오히려 본선에서 혹은 뒷심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이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은 지금 보시는 타임지 컬럼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서는 63%의 응답자들이 올해는 온라인을 통해서 연말 쇼핑 시즌을 즐길 것이다 라고 답했고, 업계에서는 올 연말까지 전자결제 매출이 지난해 대비해서 15에서 17%가량 신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나라 전자결제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말씀을 드렸고, 올 겨울 우리나라도 최악의 한파가 온다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온라인 매출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미국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보자는 건데요.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것은 외신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바로 일종의 복선으로 요즘 미국도 소비 트렌드가 매장에서 실컷 구경을 하고 가격도 다 비교해 본 다음에 결국 구입은 집에 와서 온라인으로 사는 이런 방식이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사상 최고였다는 것은 이미 살 사람이 다 샀지 않느냐는 해석보다는 오프라인 매출이 저 정도면은 사이버 먼데이 매출은 말할 것도 없이 이례적인 매출 급등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재정 절벽에 대한 얘기는 새로운 사실은 없지만 외신을 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연휴 끝나고 돌아온 미국이 정치인들도 존재감 부각 차원에서 한마디씩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부안해동할 필요는 없다는 차원에서 오늘은 좀 재정절벽 얘기를 스킵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장 얘기로 한번 다시 좁혀가 보기로 하죠. 마켓워치 보시겠습니다. 제목에서 내부자 거래라고 하니까 뭔가 좀 일리걸한 냄새가 좀 난다고 하실 수 있겠는데,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요, 기업 임원들이나 주주들의 자사주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이를 내부자 거래라고 여기서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는 마켓워치의 컬럼에서는 최근에 한 보고서를 가지고 향후 상승장 혹은 지금 증시가 어느 정도 바닥에 근접을 했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하네요. 그 근거를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이들 내부자 거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들의 매도 매수 비율이 1.58대 1로 역사적 평균인 3.4대 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업 내부자들은 자사주를 기회 있을 때마다 조금씩 처분해서 현금화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역사적 평균이 매도가 조금 높다는 거죠. 근데 지난 9월 한참 반등이 펼쳐지고 있었을 때 이들의 매도 매수 비율은 6.86대 1까지 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거의 1.5대 1 이 수준의 매도 매수 비율은 이들 기업 내부자들이 현재 판단하는 향후 증시의 상승 가능성은 지난 9월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높게 본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통계 결과가 이렇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기로 하죠.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이럴 경우에 우리 증시는 어떠냐? 과연 우리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은 어느 정도냐, 현 주소를 또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Seeking Alpha라는 투자 전문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이 스킹아파는 우리나라에 비유하면 와우넷 같은 이런 미국 최대의 투자 전문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제목에 보시는 이 MSCI 한국 지수는 제가 종종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에 대한 투심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소개를 드린 적이 있죠. 근데 본 컬럼에서는 외국계 IB, 우리말로 투자은행들은 미국과 중국의 경기 부양 노력과 더불어서 내수가 살아난다는 전제 하에 대한민국 경제가 올 연말에 바닥을 다지고 내년에 꾸준한 성장세로 복귀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네요. 그래서 이 MSCI 한국지수 구성 종목을 뭐 간단하게 보시면은요.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읽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그리고 기아차, 신한금융, LG화학도 있고 SK하이닉스도 있고 NHN도 들어있고 한마디로 IT와 소비업종의 대장주들로 구성된 MSCI 한국펀드에 대해서 보시는 대로 비중 확대 의견을 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위 기업들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의 4분의 1을 점령한 삼성전자다. 그리고 전 세계 완성차 업체 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6개사에 함께 이름을 올린 현대차, 기아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일단 조금 등치가 커서 무겁기도 하고 개인들과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는 뭐 대형주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 지수에 대한 불리시한 전망은 올해 연말까지 유효한 것으로 일단 해외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은 여기까지였습니다.